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14일 일요일, 한가로운 일요일 오후 여러분 찾아뵙고 있습니다.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의 저자 공미정입니다. 광복절이죠, 내일은. 그래서 지금 황금 연휴라 또 많은 분들이 지금쯤 길에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이제 잠깐 교통방송에서 일할 때 항상 교통정보를 리포터들이 전하지만 중간에 아나운서가 그 한 뭐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중간에 이제 교통 상황을 CCTV 카메라를 보면서 이제 도로 상황이나 보면서 이야기를 전달을 했었는데요. 그때 멘트가 이제 하나만 일정하게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좀 약간 지루해 할 수 있어서 그 멘트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가다 서다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거북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길이 엄청 막힙니다. 완전 막힙니다. 해서 그 여러 가지 그 큐시트를 보고서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일단은 막히는 길에서 이제 멘탈 관리 좀 잘해야죠. 또 성질이 급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짜증을 내면서 그 즐거운 여행길을 오르시는데요. 어차피 이 길 저 길 가도 다 막힙니다. 뭐 요즘엔 내비게이션이 잘 나와서 아무래도 국도로 빠지게끔 하거나 아니면은 좀 안 막히는 교통 상황을 전해주곤 하는데, 옛날만 해도 길이 뭐 완전히 다 뚫려 있지 않을 때는 어차피 한 방향으로 가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항상 길이 막힌다는 건 각오를 하고 그렇게 갔던 그런 생각이 나네요. 자, 오늘은 제가 영화 이야기를 전달을 해드리는데, 참 영화 굉장히 좋아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유튜브 보면은 정말 영화를 기가 막히게 그 설명해 주시는 정말 영화 전문가 같은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저 해보고 싶어도 이 저작권이 유튜브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사진이라든가, 사실은 이제 지금 약간 그 볼륨을 좀 키워달라는 분도 계신데, 그 노래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클래식 음악이. 근데 이것도 그 쓸 수 있는 음악이 있고 저작권 침해인 또 음악이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럽더라고요. 워낙 방송을 오래 진행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저희가 뭐 그 문자 같은 경우 뭐 50원의 유료 문자, 뭐 100원의 장문, 뭐 50원의 단문, 이거조차도 안 하면 방송 심의에 또 규정에 걸렸었고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뭐 사진 하나하나, 음악 자체가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가끔은 이 화면을 써도 되나? 아니면 여기다 좀 사진을 올려드려도 되나? 하지만 아예 그냥 위험한 일은 안 하기로 마음을 먹어서 그냥 보기 싫든 보고 싶으시든 제 얼굴을 보시면서 함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분의 한때 아주 대단한 스타였었죠. 물론 영원한 스타였지만 그 영면하신 두 스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임스 칸 들어보셨죠? 제임스 칸 아시나요? 미국 배우 제임스 칸은 1940년생이니까 우리 친구들과는 거의 같은 나이입니다. 이건 지금 그 영화 원고 김주철 고문님의 이제 원고를 제가 보고 읽다 보니까 첫 문구에 이렇게 나왔는데, 그분 연세가 이제 그 정도 되시죠. 요즘 젊은이들은 잘 모른다고 해도 올드 팬들에겐 꽤 낯익은 얼굴일 것입니다. 그가 7월 6일 세상을 떠났답니다. 그를 생각할 때마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영화는 뭘까요? 사람들마다 다소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갓파더, 대부 1972년작과 미저리 안 본 분들 계시나요? 전 그 영화 보면서 사람이 저렇게까지 무서울 수 있겠구나. 그 여자 스토커였었어요. 요즘에 이제 스토커 법이 개정이 돼서 이제 조금만 약간 위협을 가하는 행동이나 문자만 보내도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근데 그 전에 연예인들이라든가, 연예인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인들도 그런 스토커 때문에 그 되게 많은 시달림을 당하고 사회적인 문제도 많았었습니다. 1990년작이었는데요, 미저리는. 또 병사의 낙원 1987년작이나 더 야드 2000작을 꼽는 분들도 있겠죠. 너무나도 유명한 대부에서 그는 마피아 두목 돈 콜레오네, 말론 브란도 역의 이제 장남인 그 시크한 표정, 또 그 불같은 성격의 소니 콜레오네 역으로 출연을 했어요. 그리고 스타의 반열에 우뚝 섭니다. 아카데미 나무조연상 후보에도 오르는 등 인상적인 연기를 했어요.
미저리에서는요, 이 영화 보시면서 어땠죠? 손에 땀을 줬죠. 진짜 그 이제 낯선 곳에 가서 이제 소설가로 기억을 하는데 정말 갇혀 있잖아요. 근데 뭐 이미 뭐 그 여자가 다 다치게 해가지고 그냥 침대에 꼼짝않고 정신만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 여자가 먹여주는 대로, 그리고 도망도 못 가고 그 정말 그 숨막히는 진짜 긴장감과 그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이 영화로 일약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탄 캐시 베이츠의 상대역이겠죠. 캐시 베이츠는 그 상당히 연기를 잘하는 또 할리우드 배우로도 유명한데 진짜 소름 돋을 그런 연기였었어요. 그는 지독한 여자 스토커에게 납치 감금이 돼서 곤욕을 치르는 베스트셀러 소설가 역으로 출연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거는 죄가 아닌데 상대방이 정말 그런 마음 눈꽃만큼도 없는데 가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 내가 좋아한다는데 혼자 좋아하는 것도 죄예요 하는데 그거 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싫어하고 불쾌해한다면 그것만큼 상대방이 곤욕인 게 없습니다. 하워드 혹스 감독의 서부곡 엘도라도 1966년작에선 대배우 존 웨인, 로버트 미첨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뉴욕에서 태어난 제임스 칸은 젊은 날 열성적인 스포츠맨이었는데요. 풋볼도 하고 가라데도 배웠어요. 그래서 이게 연기할 때 보면은 벌써 근육적인 면도 그렇고 이렇게 그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탄탄하다고 저는 이제 느꼈었는데 역시 운동을 했었군요. 그리고 로데오 선수 아시죠? 이렇게 그 말 등에 타가지고 막 거친 말 위에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해요. 그게 사실은. 그래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인데 이렇게 카우보이들이 되게 많이 했던 그런 이제 장면을 기억을 합니다. 대학생 때부터 연극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정식으로 연기 공부를 합니다. 1963년 당신에게 오늘 밤을로 영화에 데뷔했어요. 프란시스 포드 코플라 감독의 낭만적 드라마 빗속의 연인 1969년작에선 시합 중에 뇌 손상을 입은 풋볼 선수 역을 열연했고요. 이때 그를 인정한 코폴라 감독이 잊지 않고 다시 불러서 대부에서 큰 역할을 맡았던 것입니다. 가끔 보면은 그 감독들과의 그 친밀감이 있는 배우들이 보면 그 감독과 작업들이 참 많이 하던데 연기를 아무리 잘하고 대중의 인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스태프들, 제작진들하고의 그 코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주로 이제 재기용이 되지 않는 상황이 많죠. 저희 방송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사실은 그 실력들은 거의 그만큼만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다 잘해요. 요즘에 이제 방송을 전문적으로 하는 친구들은 뭐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잘합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에서의 어떤 끈끈한 유대 관계, 인간관계, 뭐 그죠? 그 인간성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작용을 하다 보니까 또 어떤 PD는 이 MC하고 일을 하면 좀 마음이 편하고 믿음직스럽고 이 작가랑 일을 하면은 또 마음이 또 편안하고 또 자기가 좀 약간 맞는다, 코드가 맞는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오랜 동안 이렇게 호흡을 맞추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키가 크고 늘씬하며 강인해 보이는 외모의 주인공 칸은 코미디와 뮤지컬에도 출연했고요. 1975년 허니레이드에서 그 노래 잘하는 가수 바바라 스트라이샌드, 굉장히 그 매력적이고 또 뭔가 좀 독특하게 생겼었죠. 그쵸? 이 바바라 스트라이샌드는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데 불구하고 나중에는 이제 별로 이렇게 무대에 나오지 않는 이유가 무대 공포증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일이든 그래요. 이렇게 잘 모르면은, 그죠? 우리가 뭐 흔한 말로 이런 말 있잖아요. 뭐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 해서 어떤 상황이든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용기 있고 뭐 해볼만해 하고 이렇게 멋모르게 덤비는 사람들이 그 일을 잘 해내지, 진짜 전문가가 됐을 때는요 이것 하나도 걸리고 이것 하나도 걸리고 되게 많이 그 조심스러워지고 좀 약간 일 자체가 어려워지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선배들도 그래요. 뭐 방송 몇 년 했지? 그러면 몇 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그때가 좋을 때야. 나는 지금은 사실은 방송하려고 그러면은 너무 어려워,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임스 칸의 팬들은 오래도록 그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저 심심풀이 삼아 몇 자 적었습니다 하고 또 원고를 제가 좀 읽어드렸고요. 좀 안타까운데 여배우 NAC 그 뉴스 기사 보신 분들 있죠. 근래에 좀 돌아가셨는데 교통사고로 나이가 굉장히 어려요. 53세든가? 네. 미국의 여배우 NAC를 아시나요? 그녀가 엊그제 교통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입니다. 1969년생이니까
겨우 53세의 아까운 나이죠. 그래서 인명은 제천이란 말도 생긴 모양입니다. 그녀는 엘리자베스 테일러, 세계 민, 잉그리드 버그만, 또 마릴린 몰로, 비비안 리, 오드리 헵번 등과 같이 한 세상을 풍미했을 정도는 아니라고 해도 자신만의 개성이 뛰어난 아름다운 여배우입니다. NAC는 여러 작품을 통해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편인데요. 많은 이제 영화들이 있는데 어떤 영화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해리슨 포드하고 함께 나왔던 그 영화, 이제 비행기 사고 나서 둘이서 막 나중에 그 뭐 밀림 같은데 정글 같은데 헤매다가 그 사랑에 빠지는 그 영화 있었잖아요. Six Day, Seven Night, 1998년작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해리슨 포드와 주연한 흥미 만점의 판타지 어드벤처였죠. 또 더스틴 호프만, 로버트 드니로와 출연했던 정치 드라마 웩 더 독, 1997년작을 꼽는 팬들도 있을 것입니다. 널리 알려진 한국계 배우 샌드라 오와 죽기 살기 진흙탕 몸싸움 씬이 압권이었던 캣파이트는 흥미진진하고요. 어느 날 가족이 캠핑을 갔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자신의 아이가 증발해 버린 후 공포에 질려 안절부절 못하는 사라져버린 2020년작이라는 비교적 최신작에서의 연기는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이코 리메이크작, 더 베스트 오브 에너미스, 그 다음에 워킹 앤 토킹, 뭐 여러가지 영화들이 있고요. 실생활에서는 레즈비언의 성향이 있던 걸로도 알려져 있기도 했던 NAC는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본인의 뜻에 따라서 누군가에게 새 생명을 주고 갔다는 후문입니다.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이 생각되는 사람들 중 하나가 이제 바로 유명 배우들인데 어인 일인지 스트레스가 많아서일까요? 천명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배우들의 경우 클라크 케이블의 아내였던 캐럴 롬바드, 또 영화사의 전설이 된 마릴린 몰로,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여배우입니다. 네, 일단 예쁘고요. 그리고 똑똑해요. 그리고 글래머 스타로 유명했던, 노래도 잘하고요. 제인 댄스필드 등은 30대에, 나탈리 우드, 또 의문의 뭐 보트 사고였었죠. 또 진세버그 영화도 제가 요번 며칠 전에 좀 봤어요. 그 진세버그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 네. 로미 슈나이더, 또 주디 갈란드는 40대에 작고했습니다. 또 그레이스 켈리, 비비안 리, 수전 헤이워드, 리 레믹 등은 50대에 사망을 했죠. 그래서 엊그제 NAC가 추가가 됐네요. 하기야 그 왕년의 스타 진 할로우는 26세에 타계하기도 했습니다. 고인들의 영면 명복을 빌고요. 막바지 폭염이 이제 기승인 요즘이에요. 예, 언뜻 폭염이라서 그런가 발음도 잘 안 되네요. 보고 읽어도 안 되는데 어떨 때는 막 애드리브로 할 때는 오죽하겠습니까? 언뜻 NAC가 출연한 영화 하나 골라보면서 더위를 식힐까 하는 생각이 스칩니다. 하면서 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뭐 덥다 하더라도요.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이제 15일, 내일이 말복이잖아요. 근데 이미 더위가 약간 바람 자체가 달라요. 가을이 오는 그런 느낌이 들고, 이렇게 공원 산책해보면은 이제 잠자리들도 날아다니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번 올여름 비도 너무 많이 왔었고, 너무 더웠었고, 습했고, 진짜 힘든, 코로나까지 기승을 부려서 많은 분들이 심적으로 되게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마음 잘 다스리시고, 그리고 또 건강이 최고잖아요. 건강 잘 챙기시면서 휴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국미정이었고요. 네. 구독자가 되게 많이 늘다가 이렇게 쫙 멈췄는데 구걸은 안 하겠습니다. 네, 구독은 그렇다 치더라도 좋아요라도 네, 눌러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